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었잖아요. 한 전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의겸 청장과 이 내용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그리고 또 의혹을 최초 제보한 사람에게 모두 8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의겸, 강진구 등 피고 5명 7천만 원, 최초 제보자 이모 씨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천만 원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배상하라 이런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은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 이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고 그리고 이 씨, 그 전 남자친구 최초 제보자죠. 더 탐사의 통화 녹음 내용을 제보한 혐의 그리고 더 탐사는 19번에 걸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마치 사실인 양 방송을 한 그 죄값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1심 결론이긴 합니다. 조금 더 거듭해 봐야 되긴 하겠죠. 그러나 1심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기가 됐다는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첫 의혹 제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2022년 국회 국감장에서 시작됐는데 그때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다 걸겠다고 했는데 다 걸지 못하는 지금 김의겸 당시 의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재판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피고들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청장과 더 탐사 취재진은 최초 보도에 관여했고 청담동 술자리 사실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서 위법성도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도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첼리스트 A씨는 술자리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허위라고 반복한 경위가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검토하면 청담동 술자리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도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자, 2년 8개월 만에 1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사합의 41부가 서울중앙지법원의 민사합의 41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정관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도 쉬운 편인데 2년 8개월이나 걸리는 재판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일단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구나. 또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 결과가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 네. 8천만 원이라는 배상 금액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10억 원을 10억 원, 네. 제기했는데 8천만 원으로 인정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8천만 원이라는 배상 금액이 굉장히 법원 판결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의겸 전 의원이나 더 탐사 측에서 실제 이게 정말 사실인가라는 검증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걸 아마 법원에서 열심히 봤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팩트 체크 과정이 부족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게 네.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졌다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됐었고 뭐 이제 첼리스트 본인도 사실이 아니다. 그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없었다라고 거듭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아마 이번 판결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요? 김상희 평론가님? 뭐 그 부분도 영향을 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팩트 체크겠죠. 네.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고요. 재판부가 얘기를 하잖아요.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러는 경우는 대부분 뭡니까? 혐오나 증오가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치권이 지금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혐오와 증오가 넘쳐나기 때문에 조금만 의혹만 보이면 그것을 확인하고 차분하게 네. 근대 국가의 사법 절차에 맡겨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힘, 권력을 동원해서 재단하고 그다음에 응징하려고 하는 지금 성향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도 반면 교사 삼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당 의혹은 적어도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이었고 판단이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당시에 이 논란이 굉장히 불거졌을 때 첼리스트가 직접 밝혔죠.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자리에 없었다. 술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거짓말을 그렇게 생생하게 할 수 있냐고 하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생생하게 했어요. 제 거짓말로 인해서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자,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 그러나 저 얘기가 나왔을 때도 김의겸 전 의원, 그러니까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은 그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대 제보를 받고 국감에서 확인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 가짜 뉴스로 좀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뭐 동의 못 하고요. 예.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죠. 만일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김의겸 전 의원이나 저도 뭐 언론사 생활 꽤 오래 기자 했잖아요. 출신이시죠. 메일로 하루에도 10건 넘는 제보 메일이 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도가 돼서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제보가 오는데 우리가 그걸 다 기사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확인을 해보면 그 제보 내용이 굉장히 왜곡돼 있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걸 일종의 팩트 파인딩, 그러니까 사실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건데 김의겸 전 의원도 분명히 기자 시절에 많은 제보를 받았을 때 그 제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 내용인가 이거 확인했을 겁니다. 네. 근데 아까 김상열 평론가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혐오나 증오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곡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김의겸 전 의원도 당시에 야당 의원으로서 네. 당시 그 정권의 아주 그 실세라고 할 수 있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흠집내야겠다라는 이해관계가 걸리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저는 제보를 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두세 사람 정도의 추가 증언을 정도를 확보했었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국감장에서 확인하는 게 본인의 의무라고 했는데 본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무는 그게 사실이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였죠. 처음 제보한 사람 외에 그 증언을 덧붙여서 네. 같이 정말 증명해 줄 수 있는 두세 사람 정도의 추가 증언자가 있었다면 이런 사단 일어나지 않았겠죠. 저는 당시에 정치적 목적이 가미됐었기 때문에 이런 그 가짜뉴스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재 변호사님,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10억 원을 제기했는데 8천만 원 배상 결과가 나왔어요. 1심입니다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허위 사실로 인해서 나의 명예가 훼손이 됐고 이로 인해서 내가 심한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할 때에도 사실 10억 원의 이 위자료 청구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징적인 좀 금액으로 이렇게 잡아서 애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8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정신적인 내가 위자료 쪽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로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인정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정될 것은 알고도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다만 여기서 재판부가 고려했을 것은 진실 확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사과의 메시지라든지 네. 그 이후에 당사자 간의 관계도 살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나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민사소송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한 것이 이제 8천만 원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형사재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형사재판은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을 다 완벽하게 충족을 해야만 유죄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일부 위법적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면 또 무죄 선고도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형사소송도 진행이 된다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면서 형사소송도 함께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사합의부가 1심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요. 형사 재판에서는 내가 이것을 허위인지 인식을 하고 아니고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우리가 객관적인 합리적인 제3자에 비추어 봤을 때 믿을만 했느냐 이런 네. 것들을 형사에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민사에서는 내가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이 거짓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내가 인지하고 하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와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아마도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언론의 경우 일부 뭐 알 권리라든지 내가 이러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장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면책된다라고 주장을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심 판결 직후 한동훈 전 대표 곧장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으니 승소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 1심이지만 일부 승소 판결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없고 다만 더 탐사 측에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고 김의겸 청장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네요. 네. 할 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말을 어떻게 된 건가요? 김의겸 청장은 현재 청장이잖아요. 네. 공직에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아마 지금의 현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인 자연인으로 있으면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하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공직에 있는데 말을 하면 또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저는 자꾸 우리 지금 정치 현실하고 빗대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정말 뭐랄까요 일벌 100개 한 번의 벌로 100개의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자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인플루언서라든가 크리에이터라는 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첼리스트 분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이나 상황을 조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굉장히 저는 크게 조성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정치적인 갈등과 그거로 인한 정치적인 혐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면 네. 이런 일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 척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네. 전반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